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 승부도 또 원달러 환율에 걸려있는 듯 합니다.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또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천장을 뚫어버린 환율에 이제 좀 돌아오나 싶었던 외국인 자금 이탈도 걱정이 되고요. 또 환율 효과에 따른 수출 호재도 예전 같지는 않아서 역시나 고민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승부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까지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처서라고 해서 좀 더위가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이긴 한데 중국은 지금 역대급 폭염이 또 찾아왔다고 하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당국이 산업시설의 정전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배터리 핵심 재료인 이 리튬이온 공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당연히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나 차질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폭염 관련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촨성하고 충칭시 근처가 가장 지금 심한 걸로 돼 있고요. 그 외에 상하이, 삼각, 그다음에 창강, 삼각주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전력난이 조금씩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촨성 같은 경우 절제 발전량 중에서 80%가 수력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가뭄 때문에 발전량이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또 기존에는 이제 스촨성에서 이제 수력 발전을 하면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그 상하이나 창강 삼각주 지역으로 이제 송전을 했었는데요. 현재 그런 송전이 없어지면서 상하이나 창강 삼각주 지역의 전력난도 조금씩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촨성이나 충칭시 같은 경우는 중국 내의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촨성의 2차 전지 소재 생산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리튬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 생산량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12%, 그다음에 양극재도 17%를 차지할 만큼 이런 소재 관련돼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력난으로 인해서 스촨성 내 모든 리튬이온 생산 공장에 대한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리튬염 그 가격이 일주일 동안 1.6%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리튬 생산이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국내 리튬 사용량 중에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비중이 84.4%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산 의존도가 2018년도에는 65%, 작년에 84%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지금 84.4%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중국 스촨성에서 38%를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리튬 사용량 중에서 30% 넘는 양을 중국 스촨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리튬이 공급이 중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배터리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생산량도 부족 현상이 좀 더 심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비중이 7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공급망이 이제 차질을 빚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를 양산하게 되면 어떤 소재 하나가 부족을 한 나머지 소재가 다 있다라고
해도 핵심 소재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리튬이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양극재, 음극재 관련돼서 뭐 수입량이 줄거나 아니면 중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배터리 생산량은 뭐 상당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각 생산 업체들이 재고로 쌓아놓은 물량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생산 차질이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지금 남서부의 가뭄이 정말 극심한 상황인데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쓰촨이나 충칭 다 수력 발전에 대부분 좀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가뭄에 공장들이 멈추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뭐 우리가 중국의 지금 2차 전지 소재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뭐 지금 중국 CATL도 공장 가동이 멈췄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수혜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중국 업체와 국내 업체가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CATL이나 지금 BYD 같은 중국의 2차 전지 완성 업체들은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스촨성에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뭐 이 회사들이 만드는 게 이제 LFP 계열의 2차 전지를 만들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MCN 계열의 이제 3만 개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소재는 같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주로 납품하는 회사가 중국 회사들은 중국 내에 이제 전기차 회사에 집중적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2차 전지 회사들은 뭐 유럽이나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납품처가 달라서 뭐 중국 업체들이 뭐 셧다운이 된다라고 해서 국내 업체가 뭐 그거에 관련된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 뭐 그건 상당히 좀 뭐 예측해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 이제 국내 업체들도 지금 타격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의 주요 소재 비중 중에서 중국산 비중이 70에서 80% 정도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셧다운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완성 그 2차 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참조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렇게 2차 전지의 생산이 이제 감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아마 판매량도 아마 좀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쯔강 유역 전체적으로 완성 자동차 및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당 지역의 완성차 업체도 지금 25일까지 셧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엔 충칭시에 공장이 있는데 현재 셧다운이 되어 있고요. 뭐 중국 5위의 자동차 회사인 창안 자동차도 지금 가동을 중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전력난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공장뿐만 아니라 부품 공장에 대한 생산도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데요. 이런 상하이 공장에 부품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 스촨성이나 충칭시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부품 공급이 조달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중국 정부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서한을 보낼 만큼 좀 다급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 이제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배터리 공급이 어려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차량 출고도 상당 부분 지연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가 좀 급감을 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뭐 중국 내에 전기차를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타격이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중국 공장의 그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CATL도 지금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는 이런 이슈들 나오기 때문에 좀 이게 바로 국내 업체들의 수혜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건 또 한 번의 이 공급망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뭐 배터리 가격 상승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뭐 계속 연이어서 이 전기차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 인상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들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네. 일단 대부분 이제 전기차들에 들어간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가격을 연동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높은 가격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에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은 이제 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그래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완성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격을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려서 완성차 업체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도 너무 높은 이제 배터리를 공급받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업체에서 일정 부분의 이제 마진을 좀 줄이는 그런 뭐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뭐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중국 내에 지금 배터리 공장이 있기는 하지만 뭐 지금 삼원기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공장 자체가 지금 우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영향은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재고량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납품을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 공장이 계속 가동이 되는 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품도 좀 더 많이 채택되는 비중이 뭐 CATL이 납품하지 못하는 부분을 같이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력난이 이제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원자재에 대한 공급난이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력난에 따라서 지금 뭐 중서부 지역에 지금 한정되어 있는 이런 전력난이 그 중동부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동부 지역으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중동부 지역이 뭐 상해나 창강 삼각주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의 생산 시설들이 같이 그 셧다운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서 뭐 중장기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반도체, 배터리 모두가 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금 이 중서부 이 지역들 중국의 2차 전지 생산의 기지이기도 하지만 이 전반적인 제조업 모든 걸 또 담당을 하고 있죠. 지금 올여름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이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을 하면서 역시나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에 미치게 될 가능성, 이 리스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두 회사가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지금 네임드 프레시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그다음에 충칭에 후공정 그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지금 뭐 이번 이제 전력난에 좀 비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SK하이닉스의 충칭 공장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충칭 공장은 뭐 중국 보도에 의하면 전력난으로 일부 가동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시 공장은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전력난이 심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영향권 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있으니까요. 일단 중국 내에 지금 가뭄이나 전력난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중국 관련돼서 전력난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 2차 전지나 반도체 업체들은 우려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적으로 이제 이런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태양광 관련된 산업이 주로 지금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촨성 충칭시가 좀 전에 2차 전지 관련된 분야의 주요 이제 생산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 산업의 주요 그 생산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태양광 산업 관련돼서 모듈이나 폴리실리콘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전력난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폴리실리콘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모듈 생산 업체들이 셧다운에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중국 이외에 이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폴리실리콘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모듈이 생산량이 줄면서 국제 시세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7월달 이후서부터 계속 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갖고 있는 OCI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OCI 같은 경우 7% 넘는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심은 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태양광 모듈 관련 업체인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같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내나 미국 조지아주의 태양광 모듈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관련된 이슈로 해서 한 단계 상승을 했었는데요. 만약 중국에서 전력난이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주가도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법에 힘입어서 지금 더군다나 저희가 태양광 관련주들 좀 짚어주셨는데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더욱더 또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더해서 태양광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같이 또 주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필요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IRA 법에 좀 더 이제 밀접한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 아마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지금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심으로 아마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의 매출이 미국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하나큐셀이 미국 프리미엄 태양광 모듈 생산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상당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미국발 이제 매출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탄력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여러모로 정말 태양광 관련주들 같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력난 점점 더 더해지면서 제조업 공장들이 같이 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국내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OCI, 하나솔루션 같이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중요한 이슈들 저희가 같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또 임박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좀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가 하락한 폭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간밤에 미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어제쯤 우리 시장에서 일부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다 보고 있고요. 제스노 미팅에 대한 경기 심리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그 유럽발 경기 둔화 우려, 특히 뭐 천연가스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되고 유로화 약세, 그 강달러가 지금 지속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유로화 약세로 인해 지금 강달러가 지속되는 게 지금 주식시장 전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연준의 이제 긴축 스탠스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좀 작용하고 있고, 그래도 1,300원대 환율 그 급등 과정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꾸준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장중에 이제 콘스닥 쪽에서 순매수 전환이 됐지만은 선물 시장에서 이제 대규모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2시를 좀 지나서부터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매도가 좀 줄어드는 거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하방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반증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유로와 또 페리티가 이제 깨졌죠. 그래서 이제 위안화 약세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그 달러원 환율이 1,343원까지도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이 환율이 일단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른 모든 그 매크로 이슈보다도 이 환율이 단기 고점을 찍느냐,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의 안정과 반등을 위해서는 어쨌든 환율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외환당국의 부두 개입에도 불구하고서도 이게 지금 1,440원 위로 상회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 시장의 때문이 아니라 좀 전형적으로 유로 약세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 속보로 좀 나온 어떤 내용은 뭐냐면, 미 국무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민간이나 정부 그 시설이 이제 러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의 체류를 자제하는 그런 권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내용이 나오면서 달러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약세로 가면서 환율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미국 미증시 선물도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러면 전쟁 이슈가 오늘 좀 도발적으로 좀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달러 쪽에서는 단기 오버슈팅 구간이라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단기 고점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삼성전도 지금 59,000원 라인을 계속 지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지켜지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마디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으로 반사 이익 예상되는 태양광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에너지 대란인데요. LNG 탱커선 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선 수요 증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지주, 지금 국제 펄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제지주에 대한 관심도 역시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에너지 보급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LCC 저가 비행사들 이야기 또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코로나 검사가 좀 완화가 추진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저가 항공사 관련주들에 관심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현대중공업, 태광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현대중공업, 제주항공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 중국이 역대급 기후난에 지금 전력 수급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태양광 섹터 반사수에 효과받고 있고요. 유럽 에너지 위기로 LNG 탱커선의 각국이 지금 확보 총력을 다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조선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본이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면제를 검토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지금 LCC 관련주들 시장에 관심 받고 있는데요. 각각 특징주로 OCI, 현대중공업, 제주항공이 뽑혔습니다. 우선은 OCI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OCI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가 좀 나왔던 거는 그 중국 이제 쓰촨성, 사천성이라고도 하죠. 이쪽에 전력난으로 인해서 일부 이제 태양광 기업들의 이제 공장이 가동 중단됐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그 쓰촨성 지역은 그 전체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의 15% 정도 차지하는 그 생산지인데, 여기가 이제 그 가동 중단이 일조로 되면서, 그 셀 모듈 업체들의 어떤 원가 상승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OCI라든가 하나투셀, 하나투셀 이제 기업이 하나솔루션이죠. 그런 그 태양광 업계의 반사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그 해석이 그렇게 나오면서 오늘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신성행, ENG 이런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그 수찬성 내 그 21개 그 도시 중에서 19개 도시에 대해서 올해 이번 달 25일까지 이제 그 산업용 전력 생산이 연장이 좀 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그 수찬성의 그 공장들의 대부분 수력 발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뭄으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그 조치가 나왔던 거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중국 뉴스를 보면은 일기예보가 이번 주에는 그런 폭염이 어느 정도 좀 가실 거란 그런 예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에 중국 날씨가 좀 변화서 공장 가동이 좀 25일 이후로는 재개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좀 그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일단 따라가는 것보다도 가지고 가신 분을 가지고 가시다가 탄력이 약해졌을 때 좀 일부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 고 의견 받았습니다. 확실히 지금 태조 이방원 이야기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네요.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OCI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태조 이방원에 속하는 거죠. 조선주 오늘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데 유럽의 극심한 이 에너지 위기로 각국이 LNG 탱커선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현대중공업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요. 현대중공업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현대중공업도 그 의견 드리겠고요. 그 LNG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한 번에 운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탱커선이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원래 그 VLCC라고 불리는 이런 그 LNG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그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사실 유가가 비쌀 때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고 운반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주가 안 나오는데, 지금 워낙 좀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동안 이제 탱커선들을 발주를 그동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이 줄어서, 오히려 지금 탱커선 쪽에서 쇼테지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붙어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는 1위인 조선사이고, 특히 이제 그 선박용 대형 엔진 부분에서도 지금 세계 1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사가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우리 코너에서는 그 현대 미포조선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선 주를 보실 때는 현대중공업과 현대 미포조선 그냥 두 개만 보시면은 가장 안전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로 또 해서 어떤 엔진이라든 선박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재화 연료 엔진 자체도 동사가 이제 내재화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아마 소주 잔고라든가 재무 구조 전반적인 캐펙스를 따져봐도 전체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좀 재무 구조가 가장 탄탄한 기업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조선주 보시는 분들은 그냥 현대중공업 우선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고 의견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올 3분기 흑자 전환 예상이 되면서 2024년까지도 뭐 계속해서 실적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이 좀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도 LCC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배경으로 지금 일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입국객과 귀국객의 코로나19 면제를 이제 코로나19 검사 면제를 검토를 하면서 LCC 업계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특징주로 제주항공 뽑아주셨습니다. 제주항공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제주항공도 그 의견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사실 진회를 했습니다. 사실 진회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제주항공으로 좀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일본이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면제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그 오류 전염병으로 해서 이제 그 독감 정도로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관광을 위해서 이런 그 코로나 방역을 상당수 해제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제주항공이라든가 진에어 같은 그 LCC 그 항공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 재개가 특히 단거리 노선 중국과 일본 쪽에 단거리 노선 재개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양쪽 다시 막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객 회복이 상당히 너무 예상보다 더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 쪽은 이렇게 열어준다고 한다 그러면은 LCC 쪽에서도 여객 그 회복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나타나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방역 좀 풀어줬기 때문에 여객 수요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고 거의 8월 달도 거의 60, 70% 가까운 그 여객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무 구조 부분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동사가 차입도 많이 했고 그리고 현수금도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동성 우려는 좀 많이 불식시킨 상황이고 어쨌든 일본 쪽이 열린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월달 이후에 시진핑의 산여임이 끝나고 나서도 중국 쪽까지 열리게 되면은 중국도 노선까지도 연말에는 기대할 수 있을 때 봤을 때는 이런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모습은 LCC 기업들은 단기 저점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LCC 관련주들로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부장님, LCC 주들이 2분기 실적, 매출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는 면치 못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전망 밝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지금 코로나 쪽에 방역을 해제하는 분위기고요. 그 대형 항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화물일과 그리고 그 장거리 노선 쪽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데 그 LCC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일본과 중국이 노선이 열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올해 그 연내에서는 열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서는 그리고 또 그 제주항공이든 진에어 등 대부분 증자료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유상증대 리스크만 벗어난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적으로는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CC 확실히 이런 일본이나 단거리 노선들이 좀 열려줘야 좀 힘을 받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제주항공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주도할 특징주 또 그에 따른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 내린 2,43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분위기인데요. 코스피 지수 종일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장에서는 낙폭이 비교적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장중 저점 점점 더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주체들 움직임이 정말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장에서 800억 원대 매도세를 보였던 개인이 현재는 순매수로 돌아서서 5거래일째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366억 원 매수 우입니다. 반면 오전장 한때 1,100억 원가량 물량을 담던 기관은 점점 매수 규모 줄이더니 현재 팔자로 돌아선 상태고요. 치솟는 원달러 환율의 외국인 6거래일 만에 팔자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현재 548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짙은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도 상승 종목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도 하락세가 훨씬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는 이런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하락하면서 다시 오만전자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역시 1%대 약세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0.56%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 종목 약세인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약보합세로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현대차 0.26% 하락하면서 18만 8,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즘 이 삼성전자 우선주와 엎치락뒤치락 순위 싸움 중인 LG화학 오늘은 낙폭이 좀 큽니다. 현재 거의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 시총 6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함께 삼성 SDI도 하락세가 짙은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로 중국산 원자재 사용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긴 한데 올 들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 오히려 80에서 90%로 크게 올라왔다는 분석이 나와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현재 1.45% 하락한 78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후 들어서 빠르게 낙폭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점점 바닥 낮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시장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개인 닷새 연속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기관 7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입니다. 외국인은 다시 또 매수로 돌아오는 모습이네요. 외국인 현재 136억 원 매수 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주도 약세인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대, HLB는 4%, 거의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매일 장 마감 이후에 만나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에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오전장에서는 낙폭이 좀 제한되는 듯 했는데 결국에 오후에 조금 더 크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은 제가 차별화 장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주 했는데요. 저는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따로 앞에다가 붙이지도 않고 태양광, 풍력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원전 테마, 2차 전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그리고 원전 테마,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강한 쪽이 방산주다라는 얘기를 이제 7월 달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제약주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사료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유일하게 나쁘게 보고 있는 쪽은 IT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는 쪽들만 올라가요. 시장에서는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조선주가 오늘 강했고요. 조선주가 강했고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원전테마, 그다음에 OCI라든지 이런 풍력주들 이런 애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치 오늘 시장이 한 2%대, 코스피가 2%대, 3%대 강하게 움직인 것처럼 저쪽의 섹터들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섹터들은 모조리 다 빠졌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가 다 안 좋고요. 거기다가 게임주들, 여기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다 시뻘겋죠? 밑에 보면은 파랗죠? 근데 저것도 지금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빨간데 예를 들어서 이쪽을 보면은 이쪽이 IT 섹터고요. IT 섹터들은 테크인 7% 마이너스에 여기 시퍼렇게 돼 있는 것들, 그리고 이쪽도 IT 섹터인데요. 여기도 시퍼렇죠? 그리고 게임주 섹터들, 이쪽도 시퍼럽니다. 그리고 엔터주들도 오늘 YG엔터가 5% 빠지고 하이브도 6% 빠졌으면 엔터주의 저쪽에 시가총액 큰 애들이 저 정도 떨어졌으면 나머지들도 뭐 보나마나 3%, 5%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으로 지금 대비되고 있는 철저히 차별화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약주도 마찬가지, 이쪽도 약세입니다. 그럼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 태조 이방원의 태양광, 조선주, 조선기자재, 2차전지, 그리고 방산주, 원자력, 거기서 지금 2차전지만 힘을 못 내고 있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은 매수세가 그쪽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올라간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차별화 장세가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좀 보면 시장은 단기 조정권에 들어와 있다고 벌써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고 미국 시장도 단기 조정권 내에서 이게 조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 목요일날 그다음에 금요일날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의 또 연설도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날이 일단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거기를 잘 넘어가면 이제 재료 소멸로 마무리가 잘 되면 이게 급락으로 이렇게 폭락으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6월장, 1월장처럼 미국 시장이 폭락해갖고 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올라간 폭의 눌림목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올라간 폭에 세게 조정받으면 일단 절반 정도로 보는 거고 절반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점으로 조정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세게 내려오면 2분의 1 조정, 적게 내려오면 3분의 1 조정 이 정도로 보는데 아직 조금 더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내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서 턴해준다 그러면 지수가 여기서 바닥을 잡고 들어줄 때 우리나라 시장도 장대 양봉이 나와줄 때 그때에서 차별화 종목들이 계속 갈 거냐,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이 계속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제약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IT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IT주들도 워낙 섹터가 많으니까 로봇 관련주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들은 각계전투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주라든지 물론 지금 보안주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죠. 근데 과거 강할 때에서는 IT가 강할 때에서는 별의별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인 적들이 있는데 지금 IT가 약해서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주도주 섹터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눌림목 조정장 속에서 차별화장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반등 장세를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데 반등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 흐름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겁니다. 어쨌든 내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내일도 빠질 거라고 해서 내일도 아마 조금 빠질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 여기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고생을 해야 되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미국 시장이 좀 더 조정받으면은 한 2,400 라인까지는 좀 밀렸다가 여기서 좀 자리를 잡고 양봉이 나오면 이거는 양봉이 나와야지만 지금 얘기가 시나리오가 맞는 겁니다. 양봉이 안 나오면 계속 줄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는 지점으로 그 자리가 2,400이 됐든 2,420이 됐든 10이 됐든 2,470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양봉 기준으로 바닥을 삼으면 되고요. 그러면 눌림목 조정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며칠 지금 조정받으니까 종목들이 지금 다 흘러내리고 있죠. 그 흐름이 끝나려면
조정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장대 양봉 기준으로 이 하락세는 멈출 거니까 지금까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잘 버티시면 되고, 반대로 원전 테마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주라든지 조선기자재, 조선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냅둬도 됩니다. 강하거든요. 계속 그쪽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쪽만 올라갈 생각인 것 같아요. 날씨가 이 따뜻한 이 여름 동안에서는 계속 그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성에너지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가스 관련주들은 제가 며칠 전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아마 그때도 대성에너지를 분석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조정받으면 이게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사고, 떠있는 상태에서는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요. 지금 뭐 잘 조정도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네요.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사우디에서 감산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셰일가스 그렇고, 일단 LNG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서 물량을 주지를 않으니까 유럽에서는 일단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대성에너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서도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BHI라든지 한국카본이라든지 GSE라든지 다 얘네들도 그 가스관이라 그러죠. 가스관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관련된 그 에너지 회사라든지 이런 쪽들로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쪽의 흐름들도 같이 오늘 일단 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별화장이에요. 이슈가 멈출 때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났다면 그냥 계속 가져가시고, 수익이 안 났고 뭐 손실에 있다면 수익 날 때 빠져나오시면 되고, 신규 매수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로 움직이는 거라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OCI. 자, 태양광 섹터인데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계속 올라오더니 결국 9%로 초강세로 끝났네요. 일단 태양광 섹터는 일단은 이슈는 두 가지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에 나오는 이슈는 중국에서 전력난에 따른 태양광 부품 생산 공장이 중단됐다는 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두 번째는 그냥 지금 세력들이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태양광, 풍력, 조선주, 조선기자재, 2차전지, 방산, 원자력을 그냥 밀어요. 그냥 돈들이 그냥 글로 들어와서 그냥 밉니다. 밈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행으로 그냥 그쪽을 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슈가 붙으니까 그냥 강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오늘 12만 주, 기관들도 17만 주 많이 샀네요. 그래서 아마 태양광,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 태조 이방원 이쪽 섹터가 당분간은 계속 강세를 보여줄 것 같고, 나머지 그 외의 섹터들은 계속 약세를 보여줄 것 같은 차별화 장세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게 이걸 봐서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조정받으면은 OCI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한전 KPS인데요. 이거는 아침에 퇴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자주 설명을 해드린 종목인데, 원전 테마 강합니다. 한전 KPS 원전 테마죠. 계속 갈 것 같아요. 수급도 좋고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도 물세가 들어오는 흐름인데, 외국인들 14,000주 뭐 얼마 팔지도 않았고 계속 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갖고 있다면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정리를 해보면, 시장 점수는 70.2, 매수 포인트도 65점, 양밖에 되질 않지만 에너지 관련주는 85점 우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 장세니까 에너지 관련주 위주로 계속 보시거나 태조 이방원으로 계속 보시면 시장은 그래도 체감적으로는 좋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이정수 파트너 지금 계속해서 전국을 순회 중인데요. 이번 주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대구를, 일요일에는 부산을 찾아서 무료 강연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 인원 한정돼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소통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또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